자, 첫 번째 외세 침략적 접근과 개항에서 주제 첫 번째 흥선대원군은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라는 이제 단원을 시작할 건데요. 결국에는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건 이 흥선대원군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흥선대원군의 업적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요. 바로 흥선대원군이 뭐 했는지를 볼 게 아니라 일단은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했던 부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이제 크게 확대를 해서 볼게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의 정조라는 왕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정조가 돌아가신 해가 지금 보면 1800년이에요. 1800년이면 이걸 세기로 따지면 19세기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이제 19세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정조가 돌아가신 후에 순조, 헌종, 철종 해서 지금 이제 1863년까지 대략 한 60년간 이 세 명의 왕들이 이제 정치를 이제 했는데요. 이 시기의 정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도 정치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이 세도 정치의 어떤 특징이다라고 하면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대요. 자, 여기에서 외척이라고 하면 외가 쪽 친척 이러한 뜻이에요. 자, 결국에는 그러니까 누구의 외가 쪽 친척인 거야? 왕의 외가 쪽 친척이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왕실과 혼이 난 이러한 이제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가문들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뭐 안동김 씨, 뭐 풍양조 씨, 대구서 씨, 막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순조 때는 안동김 씨가, 그 다음에 헌종 때는 풍양조 씨, 그 다음에 다시 철종 때는 안동김 씨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독점했어요. 그러면 당시 조선 후기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도 자연스럽게 이 가문들이 차지한다라는 거죠. 당시 이제 조선 후기 때 어떤 정책을 이제 그 결정하는 그 기구가 바로 비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변사를 이 가문들이 외척 가문들이 장악을 한다라는 거예요. 또 정치적으로 볼 때 매관매직이 이제 성행을 한다라는 건데 관직을 이제 매매한다, 사고 판다 이런 뜻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 지금 세도 정치라는 이제 기간을 보면 정치가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경제적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걸로 해서 이제 나타난 게 삼정의 문란이다라는 거야. 자, 삼정이라는 게 문제가 있고요. 저 어지럽대요. 그러면 이 삼정이라는 게 뭔지 일단 알아야 되겠죠. 자, 이 삼정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금이에요. 세금제도. 우리가 조선시대에 이제 조선이 딱 이제 들어가고 나서 그 세금 제도를 한번 잠깐 이제 확인을 해보면 자, 원래는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요 세 가지만 세금을 냈대요. 그러니까 세금이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세, 공납, 역, 이렇게 해요. 전세는 결국에 전이라는 게 밭전, 땅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러한 뜻이야. 땅을 가진 사람들만 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공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지역에서 생산된 어떤 이제 그 물건을 이제 내는 건데, 그러니까 생산물을 내는 거예요. 뭐 농사를 지어서 뭐 예를 들어 과수원을 해서 뭐 사과나 포도 막 이런 거를 이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마을에서 뭐 이제 이렇게 뭐 만드는 걸 잘한대요. 그러면 이제 뭐 책상이라든지 의자, 뭐 숟가락, 밥그릇 막 이런 거 이제 만들어서 이제 세금으로 바치는 거야. 그게 이제 공납이고 이거를 집집마다 낸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역이라고 하는 거는 노동력이에요. 그러니까 노동력을 이제 국가에 세금으로 바치는 거야.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역이라는 건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요역, 또 하나는 이제 군역인데, 자, 역을 요역과 군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요역 같은 경우는 진짜 이제 가서, 뭐 건물 만들고 다리 만들고 하는 게 이제 요역이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이제 역사에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 역과 관련된. 그때는 요역과 관련된 문제는 거의 없어요. 다 이제 보통 이제 군역이야. 그러니까 군대 가는 거. 그거와 관련된 이제 문제인데,
당시 이제 조선시대에는 세금을 이제 부담하는 계층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조선시대 이제 신분제도를 보면 자, 크게 두 개의 신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양인, 또 하나는 그 천민 이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 이제 법제적으로는 두 개의 신분만 있는 거예요. 양인, 그 다음에 천인. 자, 양인 안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뭐 양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중인, 중간층이죠. 자, 그 다음에 뭐 서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첩의 자식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상민이라고 해가지고, 상민은 보통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민 안에 뭐 농민이라든지 상인, 수공업자,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속해 있는 거고요. 아까 중인은 중간층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천민을 일단 제외하고, 요 양인 안에서의 중간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선시대에는 이 양인 가운데서 16세 이상의 남자들만 세금을 냈다라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그걸 이제 잘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할 때 이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대 가는 거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양인이면서 16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요게 이제 기본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조선이 이제 중기 한 이쯤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세금 제도가 좀 바뀌어요. 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영정법이라고 해가지고, 당시 이제 세금을 이제 최하로, 이제 낮춰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정법을 이제 시행했던 왕은 누구냐면요. 인조예요, 인조.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공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바뀌었냐? 자, 대동법 이렇게 이제 바뀌었는데요. 요거는 광해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을 해서 숙종 때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가 돼요. 한 100년 정도 걸리거든요. 자, 이 대동법이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기존에 우리가 공납하면 집집마다 낸다라고 했죠, 세금을. 근데 대동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만 내는 걸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군역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나중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균역법으로 바뀌었는데요. 자, 이 균역법 같은 경우에는 영조 때 이제 시행을 한 거고, 이것도 결국에는 세금을 이제 좀 깎아준 거예요. 감면을 해준 건데요. 자, 요렇게 이제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조선 후기, 이제 19세기 이쯤 되면은, 자, 영정법이나 대동법, 결국에는 공통점은 땅을 가진 사람들만 내는 거죠. 자, 그래서 전정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균역법은 이제 군대 가는 거죠. 그래서 군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삼정 중에 지금 두 개를 배웠어요. 이제 나머지 하나가 환정 또는 이제 뭐 환곡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 환정이라는 건 결국에는 처음에 세금이 아니었다라는 거야. 어느 순간 조선 후기 되니까 생겼다라는 건데요. 요 환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우리 국가에서 이제 백성들이 살기 어려워요. 그럴 때 곡식을 이제 빌려주고 나중에 가을에 추수하면 그 이자 조금 이제 쳐가지고 갚아라라고 하는 구휼 제도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게 해주는 제도다 이러한 뜻이에요. 자, 이러한 제도는 이제 기록으로는 고구려 때부터 이런 기록이 나오고 그 모든 나라는 다 이러한 이제 백성들을 위한 구휼 제도가 다 있었어요. 근데 그 구휼 제도의 명칭이 조선 시대에는 지금 환곡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환곡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준조세, 그러니까 세금에 준한다 이란 뜻이야. 결국에는 이제 세금처럼 이제 변화했다라는 거야. 이자도 엄청 쳐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전정, 군정, 환정, 이게 지금 문란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제 문란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살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관아에 이제 이야기도 하고요. 또 이제 글을 써가지고요. 막 벽에다 붙이는 벽서, 막 이런 걸로 이제 저항을 하는데, 이런 게 통하지 않자 백성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때 19세기 요때 이제 보면은 일어났던 봉기가 대표적으로 홍경래의 난, 그다음에 뭐 임술 농민 봉기 막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역사 1에서 배운 내용일 거예요. 자, 이제
이제 3학년 들어와서 이제 흥선대원군부터 이제 볼 건데요. 자, 지금 보면 철종이 이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왕위를 누가 잇게 됐냐면 어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시대에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야지 일단 왕이 되겠죠. 근데 그 자식들 가운데서 누구나 다 왕이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그 형제들 중에서 자식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아들 이 이제 다음 왕위를 잇는다라는 건데요. 그 아들이 결국에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세자로 이제 책봉이 돼요. 세자라고 하는 거는 왕위를 세습할 아들이란 뜻이에요. 세자. 그런데 이 세자로 책봉이 돼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왕이 되는 교육, 어떤 정치를 하는 교육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받으면서 이제 크다가 이제 왕이 돌아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왕으로 이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식이 없었어요. 후사가 없었다라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땐 보통 이제 왕족 가운데서 누군가를 이제 추천해서 왕이 되는데 그 추천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26대 왕 고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고종이라는 사람은 그러면 일단 나이가 이제 어리고요. 10대 때, 10대 초반에 이제 왕위에 이제 올랐어요. 일단 나이도 어리고 또 세자 시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세자 시절이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즉위하자마자 이제 정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초반에 이 고종의 아버지였던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해줘요. 언제까지? 여기 73년까지 약 10년 동안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해준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 지금 첫 번째 우리 주제에서는 이 흥선대원군의 정책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한번 봐볼게요. 자, 우리 세도 정치기 하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일단 이 정치라는 걸 한번 볼게요. 조선시대. 조선시대 이제 정치다, 정치에 참여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왕이 정치에 참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하들이 정치에 함께 이제 참여하면서 이제 정치를 하는데 이 권력 관계가 기본적으로 반비례해요. 자, 왕권이 강할 때는 신권은 약하고요. 왕권이 약할 때는 신권은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기본 이제 틀인데 그렇다면 이 세도 정치기는 어때요? 왕권과 신권 중에 누가 더 강해요? 신권. 아까 뭐 외척 가문이 권력을 독점했댔잖아요. 신권이 강하다라는 거야. 왕권은 이제 상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흥선대원군 입장에서는 왕권과 이제 신권 중에서 어떤 게 더 강하면 좋을 것 같아? 생각해 보면. 흥선대원군 왕권 당연하죠.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다라는 거야. 그래서 세도 정치를 극복하고 자, 왕권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여러 정책을 이제 펼치는데요. 자, 그 첫 번째로 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신권을 약화시키면 왕권이 강해지겠죠. 그래서 신하들의 권력을 막 약화시켜요. 어떤 식으로 약화시키냐면 먼저 철종 때 이제 집권 세력이었던 안동 김씨를 내쫓아요. 축출했다. 내쫓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요. 당시에 그 안동 김씨가 이제 차지하고 있던 비변사라는 걸 없애요. 없애고 다시 의정부 육조 체제로 돌아와요.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를 보면 정치 면에서 그러니까 중앙정치 제도를 보면 조선 전기에 보면 의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심의하고 결정하면 이제 결정됐어.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건 육조가 이제 집행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조선 후기로 이제 넘어가면 비변사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다 이제 결정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바뀌는데요. 근데 생각해 보면 비변사를 지금 폐지하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동김 씨를 다 내쫓았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그 비변사라는 기구를 흥선대원군이 장악을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비변사를 없애고 의정부 유추체제로 돌아갔다라는 거야. 그러면 흥선대원군 입장 결국에는 어떤 이제 왕권과 관련됐을 때 비변사를 유지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의정부 유추체제가 왕권 입장에서는 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변사를 없앴겠죠. 자, 보면은 의정부 유추체제에서 의정부 위에 보면은 왕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최상위에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의정부 유추체제에서는.
근데 비변사에서는 이 비변사 안에 구성원을 보면 이제 여러 이제 신하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인물들, 그러니까 고위관직 사람들이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의정부의 삼정승들, 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 다음에 육조의 판서들, 뭐 이조판서, 병조판서, 뭐 공조판서, 뭐 이런 사람들 막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막 이제 장군들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안에 왕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비변사에서는 왕도 어떤 구성원 중에 그냥 하나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의견을 내도 그냥 하나 똑같은 거야. 다른 신하들이랑 그 비중이.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의정부 유초 체제가 당연히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정부 유초 체제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삼군부라는 걸 이제 설치했다라는 건데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뭐 국방부라고 이제 보면 돼요. 이걸 이제 만든 건 결국에는 이제 어떤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를 뭐 분리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신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안동 김씨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외척가문 이 외척가문들이 결국에는 영조 정조 시대의 집권층을 뭐라고 부르냐면 노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노론들 가운데서 왕실과 혼인한 가문들이 결국엔 외척 가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 계보를 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가 조선 전기에 보면 훈구와 그 다음에 이제 살인들이 대립을 해가지고요. 결국에는 살인들이 권력을 잡고요. 이제는 살인들만 정치를 해요. 16세기 후반부터. 자, 그러면서 이 살인들이 우리끼리만 정치한다 라고 하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런 정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붕당 정치라는 거예요. 친구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당이라는 건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무리를 만들어서 이제 그 정치하겠다. 그러니까 무리를 만드니까 모임이 있겠죠. 자, 그 모임을 이제 뭐 동인, 서인, 자, 동인은 다시 뭐 북인, 남인, 서인은 노론, 소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눴단 말이야. 이게 각각의 다 이제 분당이다라는 거죠. 지금 영종조 시대의 마지막에 지금 요 노론이 이제 집권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외척 가문들이 이제 연결이 되는 이러한 이제 상황인데 결국에는 이제 당시 집권층을 쭉 올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이 살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살인들 결국엔 이제 살인들의 어떤 권력을 빼앗아 오면 왕권이 강해지겠죠. 자, 당시 이제 살인들의 어떤 그 권력의 기반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향약이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향약이라고 하는 거는 향촌의 어떤 자치규약, 우리 마을의 어떤 약속 이런 거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어떤 교육의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제사의 기능이 있는 그러한 건데 그 서원을 정리해요. 그러니까 정리한다는 거는 많이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서원에서 교육의 기능도 여기 있으니까 성리학을 가르치면서 지방에 있는 이런 서원에서 살인들이 계속 이제 늘어나는 거야. 양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중앙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47개만 남겨놓고 나머지 이제 서원들 다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흥선대원군의 이제 업적이고, 이러한 이제 서원 정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시대에 딱 두 번 이렇게 서원 정리를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운 흥선대원군 때 한번 정리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전에, 우리 영조 때 서원 정리 한번 있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신권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킨 거고요. 이제 스스로 왕권을 이제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왕의 그 권위를 높이면서 왕권을 강화시키는 게 두 가지를 시행을 했어요. 첫 번째가 대전회통이라는 걸 편찬을 하는데 이 대전회통이라고 하는 건 법전이에요. 그러니까 법전을 편찬한다. 결국엔 통치의 어떤 체제를 정비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선시대 법전을 한번 잠깐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조선 초기에는 뭐 어떠한 법전들이 있었냐면 뭐 조선 경국전, 경제육전이라는 법전들이 있었어요. 아직 조선의 어떤 시스템이 정비가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때 보면 뭐 이제 그 당시 뭐 급진, 신진 그 사대부들 대표적으로 막 정도전, 뭐 조준, 막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만든 거야. 처음에. 그러다가 우리가 이제 세조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성종 때 완성한 조선의 기본 법전이 있어요. 자, 그게 바로 경국대전이죠.
이 경국대전이 결국에는 이 조선왕조 500년의 어떤 기본 틀이 여기에 다 이제 써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아까 봤던 뭐 신분제라든지 뭐 통치제도 이런 게 다 여기 써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우리 지금도 이제 시대가 변하면 그거에 맞춰서 법 조항도 이제 막 변화하죠. 사라지기도 하고 뭐 이제 변하기도 하고 뭐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마찬가지야. 조선 시대에도요. 자, 언제 또 이제 법전이 편찬되냐면 영조 때 속대전이라는 게 편찬이 돼요. 이 속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속경국대전을 줄임말이에요. 속대전. 그러니까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그러니까 경국대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와 맞지 않은 걸 이제 수정한다 이런 건데 세조, 그러니까 경국대전이 편찬됐던 요 시기는 세기로 따지면 15세기 되고요. 지금 영조는 18세기예요. 약 300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300년 지나고 나서 좀 이제 변화한 부분들,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수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정조 때 또 한번 버전이 편찬돼요. 대전, 통편 이렇게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편찬이 되고요. 그 다음이 지금 이제 고종 때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흥선 대원군이 이제 편찬한 거죠. 대전 해통을 지금 방금 배웠던.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법전들을 다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웬만한 시험에 나오는.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흥선대원군이 왕실의 어떤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경복궁을 중건을 해요. 경복궁이라는 건 일단 조선의 어떤 이제 기본 궁궐이에요. 그래서 뭐 법궁, 본궁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요. 중건이라고 하는 건 다시 이제 만든다 이런 뜻인데 결국에는 어떤 경복궁이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만든다 이런 거죠. 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이 경복궁이 불에 탔었어요. 언제 이제 불에 탔냐면 우리가 1592년에 좀 이제 유명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 전쟁이 뭐냐면 임진왜란이에요. 자, 임진왜란 때 경복궁이 불에 탔대요.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이제 전쟁 중에 불에 탔으니까 그러면 일본군이 불에 불질렀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실상은 백성들이 이제 경복궁에 불을 지른 거예요. 자, 임진왜란 때 당시 왕이 누구냐면 선조인데 선조가 이제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자, 의주라는 지역으로 도망을 갔었어요. 자, 밤에 이제 선조가 이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선조가 도망가는 걸 다 이제 목격을 한 거죠. 막 가지 말라, 가지 말라 했지만, 무시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 한양에 살고 있던 백성들, 화가 나겠죠? 그래서 경복궁에 이제 불을 질렀고요. 지금 보면은, 이 임진왜란, 세기로 따지면 16세기 후반이고요. 지금 현재는 19세기 후반이야. 거의 또 300년 지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불의 탄처로 남아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경복궁이. 이거를 이제 다시 이제, 만들므로써 왕실의 어떤 권위를 세우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경복궁을 만들려면 뭐 노동력도 필요하고요. 이제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겠죠. 결국에는 이제 국가 재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경복궁 중건을 위해서 국가 재정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원납전이라는 거를 받아요. 이게 뭐냐면 원에서 납부하는 돈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원에서 납부한다. 기부금 형태로 이제 기부금을 받는 거야. 이제 흥선대원군이 나 이제 경복궁 중건하려고 해. 기부금 낼 사람 기부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실상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거를 좀 걷었대요. 자,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발행하게 되는데 당시 조선 후기에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던 화폐가 상평통보라는 화폐가 있었어요. 자, 이 화폐는 이제 기존에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거고 이거 말고 당백전이라는 화폐를 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하고 싶다.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뭐야, 결국에는? 돈을 새로 이제 만들면 되죠. 돈을 찍어내면 되죠. 그래서 당백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여기 보면 당백 할 때 100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당시 상평통보의 100배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새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상평통보로 나무 한 그루를 살 수가 있으면 당백전으로는 100그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100배의 가치가 있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화폐의 가치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요. 오히려 이제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이제 현상이 벌어져요. 자, 이러한 현상을 뭐라고 이제 그 사회 경제학적 용어로 부르냐면
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이제 불러요. 인플레이션.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왕권 강화 정책 확인했고, 자, 그 다음엔 지금 이제 또 세도 정책에 보면 경제적으로는 삼정이 문란하죠. 백성들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어떤 생활, 삶을 안정시키고 싶다라고 해서요. 자, 민생 안정 정책을 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에는 삼정이 문란하니까 그 문란한 삼정을 바로잡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정, 군정, 환정, 요거를 이제 바로잡겠다라고 한 거야. 자, 일단 전정을 보면요. 전정이 어떤 식으로 문란했냐면, 이 조선 후기 이제 되면,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 이제 농민이다라고 하면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자영농이라고 불러요. 스스로 이제 경영해서 농사 지어서 이제 먹고 사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선 전기에는 자영농이 많았어. 근데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막 양반들 막 이런 사람들이 땅을 넓히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 땅을 막 빼앗아. 그러면서 땅을 엄청 넓혀요. 이렇게 되니까 땅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는 건 이제 농사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지어요. 자,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사람들 우리가 소작농이라고 하는데, 이 조선 후기에는 이제 소작농들이 엄청 많아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땅에 대한 세금이래요. 그러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선 후기 때 이러한 이제 땅을 가진 사람들, 지주들이 자기네들이 세금을 안 내고 땅을 지금 빌려서 농사짓는 소작농들에게 네가 대신 세금 내라고 하면서 그 세금을 막 이제 이 사람들한테 대신 내게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흥선대원군이 그러면 양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를 조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땅을 이제 조사해서 소유주랑 땅을 이제 정확하게 조사해서 실제 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땅을 조사하는 거예요. 양전 사업. 자,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정은 이때 이제 조선 후기 이때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군대 가야 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이제 국가 재정적으로 이제 부족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원래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아까 16세 이상의 양인 남자들인데, 실질적으로 양반이라든지 중인 막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만 세금을 냈다라는 거야. 당시 이제 양반이나 중인 막 이러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관리들이죠. 뭐 고위관리, 뭐 하급관리 이런 관리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우리는 이미 국가에서 관직을 하면서 이미 이제 국가에 봉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안 냈단 말이야.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이 아니다. 이제 양반들 너희들도 세금 내라라고 한 거야. 그게 바로 호포제라고 하는 거야. 이 호포제 할 때 이 호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이렇게 이제 써요. 집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각 가정마다 포를 내라 이런 뜻이에요. 세금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양반도 세금 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환정의 문란상을 일단 보면은 군정의 문란상은 아까 설명 안 했죠. 군정의 문란상 보면은 원래 16세 이상 양인 남자들이 내야 되잖아. 근데 16세가 안 되는 사람한테도 걷고요. 또 죽은 사람한테도 막 걷어갔다라는 거야. 그런 문란상. 그 다음에 환정의 문란상을 보면 이게 원래 세금은 아니랬잖아요. 근데 세도 정치계에 보면 정치적으로 막 매관매직하는 막 그런 현상들이 벌어져요. 관직을 사고 판단 말이야. 자, 그러면 관직을 돈을 주고 산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돈을 주고 관직을 샀어. 그럼 관리 일을 하면서 투자한 만큼 이걸 다시 이제 뽑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걸 다시 확보를 하냐면 백성들을 결국에 수탈을 하게 되는데, 세금 내라라고 하면서 국가의 일부 내고 일부는 자기가 갖는 거야. 빼앗는 거야. 근데 전정이나 군정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있었던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틀이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막 많이 이렇게 관리 입장에서 수탈을 많이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환정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세금이 아니었으니까 수탈의 폭이 엄청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리들이 내 맘대로 수탈을 엄청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 환곡을 이용해서. 이게 이제 준조세, 세금처럼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빌리지도 않았는데 막 빼앗아 가고요. 아니면 빌렸는데 이자를 엄청 높게
쳐가지고 빼앗아 가거나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 제일 힘들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요 환정의 문란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흥선대원이 생각해 보니까 이 환곡, 이 환정이라고 하는 걸 지금 이제 담당하는 운영하는 이제 기구가 결국에는 이제 국가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렇게 국가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막 부정부패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민간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시한 게 이제 사창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사창할 때 사는 개인이란 뜻이고요. 창은 창고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창고 이런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좀 덕망이 있는 막 그런 사람들한테 그 창고를 맡기게 하고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곡식 빌려주고 다시 이제 받는 그런 걸 이제 운영을 하게 했다라는 거야. 사창제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